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대비에 앞서서 2022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정책 파트에 들어가시면 2022년 1월 3일자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이 올라온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와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 계획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사실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2022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서요. 일단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2022년에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업무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당연히 살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들에 대한 저의 추가 의견이라던가 이걸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2022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한 번 정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고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2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중요도를 나눠가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어서 나와 있는 현황 같은 것들은 살짝 넘어가고요. 2022년부터 23년까지의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미 1년 정도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2022년, 그 중간에 지점이 되는 한 해다. 그래서 이미 2021년에 해냈던 성과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금 파악해 두셔야겠죠. 그래야 대답을 하실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이 함께 연관해서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 현장의 흐름을 쭉 이어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했었던 성과들에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2022년 계획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교사가 돼서 현장에 들어간다면 요러요러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작년엔 어떻게 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교육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쭉 흐름 있게 진행하는가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기교육의 기본 4대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요. 비전이 나를 알고 함께 가고 내일을 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치관을 성립하시거나 교육관을 성립하실 때 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사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비전인 나를 알고 함께 가고 내일을 여는 교사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교사의 가치관이라던가 교육관 아니면 목표, 의식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의 정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존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삶과 깊이 연관되는, 즉 학생의 삶과 연계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다양성,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그리고 미래로 확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 교육, 마을 혁신학교, 그래서 마을과 연계된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교육,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행정,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책이었죠. 학생 한 명 한 명 삶과 더 깊이 만나겠다. 즉, 삶과 연관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즉, 소외되지 않는 학생이 있게끔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을 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을, 이미 학업 중단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가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배움에서 소외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교육복지를 좀 더 내실화하고 다문화 학생, 요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좀 더 빨라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겠다. 모두가 다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하려는 정책의 일환이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건강 안전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강조. 지금 벌써 코로나가 이제 올해부터는 3년 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감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는가.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교육, 건강교육 같은 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체험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거, 이게 학생의 삶과 더 깊이 만나겠다라는 것들을 중점으로 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에 2022년에 업무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업무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파악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학습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의 조성, 그러기 위한 각각의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를 내실화하고 다문화 학생에 대해 지원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이건 이제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생활 속에서의 건강교육, 그 다음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이제 교육과정의 다양성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삶을 반영한, 학생의 진로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삶과 연계한 교육,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배움, 자신의 진로, 흥미에 맞는 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맞춰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주된 논의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는요, 일단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되는 학습이 돼야 각각의 개별화, 다양하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하겠다. 학생 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역량 중심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교수 평기가 일치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배움 중심의 수업,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을 했더라면 성장 중심, 과정 중심의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인 학생으로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교수 평기 일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 관련 맞춰서 기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주도의 학습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에서의 성장 모습을 기록하고 그걸 반영하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것과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다양화. 당연히 고교학점제 제일 중요하죠.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안착,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돼야겠죠. 그런 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 활동도 학교별로 특색 있는, 누구나 다 똑같이가 아니라 각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진로, 그냥 뻔한 진로 교육, 직업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미래에 맞춰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진로 직업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시민교육의 활성화.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이 당연히 확산되면서 그에 맞춤의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 환경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아까도 봤듯이 미래를 나아가는 미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정의롭고 보다 좋은 사회로 설계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을로 그리고 미래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담당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마을 연계 교육과정 또는 마을에 나와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마을과 미래와 연계되어 있는 배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학생의 배움을 마을로 미래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공동체, 학생,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고 성장하는 학교 자체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보다 나은 마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학교 자체를 이루어야 된다. 학생이 보다 나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학생 자체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학교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안들을 확대해 나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도 그에 발맞춰서 연수라던가 전학공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교직원도 성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통해서 보다 마을로서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해서는요,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다 보면서 원격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에 덧붙여서 뭐 메타버스라던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교육 환경의 기반을 조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학교 공간을 보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 공간 자체에도 공간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다양한 미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적극적인 소통 중심의 교육 행정 체계의 변화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교육 행정에서의 혁신, 스마트워크 기반으로 업무를 일단 효율화하고요. 역량 중심으로 인사 혁신을 하고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더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요. 유아교육, 사학에서의 공공성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고교 평준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청년 문화 정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면접에 대해서는 수업과 관련된 것도 질문이 들어오지만 교육 행정적인 부분도 관련 분야적으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기교육의 2021년부터 23년까지 경기교육의 기본 계획들을 조금 쭉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2년 경기교육의 주요 업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정책 1, 2, 3, 4 각각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어떻게 했고 2022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포인트적인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내실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약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실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들은요.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학급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2021년의 성과들을 보면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정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해서 보정 시스템 얼마든지 충분히 들어와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학생 자율 시스템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쭉 살펴볼게요. 기초학력 학생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도 올해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죠. 이미 작년에 했던 거고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두드림 학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교학습,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2022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했죠.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당연히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위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정착을 하겠다. 작년과는 다르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협의체를 구축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려는 역할 부여가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맞춤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설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즉 전문교사를 구축하고요.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전문 교사를 통해서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와 더불어 기존 교원들에 대해서도 기초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뭐 질문으로 나왔을 때 뭐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교사 인력풀을 활용해서 보완하겠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실에서의 지원. 훨씬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했죠. 훨씬 구체화됐죠. 그래서 1단계로는 교실 안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 지원, 두드림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진행,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온라인 부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시공간을 초월한 기초학력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학생 상담을 하고요. 학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발생을 하지 않게끔 일단 예방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기 개입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요. 특히 난독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내실화 하겠다라는 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지만 보다 학교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 맞춤형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현장 지원이 강화되면서 전문교사가 투입되거나 관련 연수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다 3단계에 걸친 학습망을 구성함으로써 구체화가 됐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의 지원, 학교 안에서의 지원,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의 지원까지. 그래서 뭐 두드림 학교라던가 아니면은 뭐 관련 수업 중심의 모델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습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일단 예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있다면 학업 중단 숙려제, 꿈키운 멘토단 아니면은 학교 내에서의 대안교실들을 통해서 중단 위기 학생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비슷한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학업 중단 예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예방 지원 홈페이지. 그래서 활용하실 때 경기도교육청에 올라온 학업 중단 예방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던가 관련된 매뉴얼들을 익힘으로써 학업 중단 예방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위기 원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과 활용해서 학업 중단 예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요. 교원에 대해서도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원격 직무 연수 있고요. 담당자 연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용하실 때 학업 중단 예방, 길라잡이, 원격, 직무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와 있는 홈페이지라던가 원인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 예방하는 안내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것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요. 숙려제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
2021년에도 있었지만 학업 중단 숙려제 22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숙려 기회를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상담이라던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대상 학생 치유라던가 체험 아니면은 자기학습 개발, 진로 개발 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이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집중 지원 학교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위센터라던가 지역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꿈키운 멘토단 활용해가지고요. 학생과 멘티 1대1로 매칭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지 또는 학습이라던가 진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요. 그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멘토단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숙려제라던가 학교 내 대안교실, 집중지원학교,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꿈키운 멘토단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배려 학년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목적 자체가 저학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내용도 저학년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의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대안교육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성과 소질에 맞춰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21년에는 학생 특성에 맞춰서 대안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교육기관이라던가 특성화 학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학교도 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업 중단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대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측면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학업 중단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 복귀를 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교육 단계에서 취학을 못했거나 학업 중단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 지원 사업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하거나 그 다음에 학업 중단의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까지 그래서 앞서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과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복지적인 측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에는 교육복지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아니면은 인터넷 지원, 그 다음에 유치원, 방과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2022년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좀 특징적인 게 이제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가 구축이 됐다라는 거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저소득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기계가 없거나 기기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통신이 열악해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답변하실 때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 교사가 되셔서 교육 현장에 가셨을 때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돕는 방안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굉장히 중요하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파악하시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요, 다문화 예비학교라던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을 되고 있었고요. 2022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성장 단계별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입형.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공교육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요. 그때 초기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라는 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를 활용해서 학생이 처음에 공교육으로 진입할 때 초기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초중 징검다리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 진입에 있어서의 지원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이라던가 이중 언어 습득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도 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지원하고요. 다문화 언어 강사를 활용해서 이중 언어, 그 다음에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특별학급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이 초기에 공교육에 진입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응형 한번 보면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 그 다음에 교육, 회복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학생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정 보충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학생이 교과학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나온 것과 유사하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거가 등장했기 때문에 AI 기반 교육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언어 심리상담 운영하고 있고요. 마음치료교실. 이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멘토 멘티 지도 또는 진로 탐색들에 대한 대학생 멘토 멘티 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적응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 중단 예방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교육기관 지정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형, 이제 다문화 학생이 보다 훨씬 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중 언어교육 원어민 지원 강사라던가 진학 지도 번역 제공, 그 다음에 진학 상담, 제작 지원 같은 거 제공하고 있고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확인해 봤듯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게 앞서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2022년 추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복합 특수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건강상의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훨씬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특수학급이 현장에서도 교실 내 복합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담임 교사로서 또는 교과 교사로서 우리 수업에 내 교실에 들어오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코로나 진행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 교육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역량 강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처를 위한 현장 지원단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반적으로는 학생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수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응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등교 중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해서 확산을 일단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발생 상황을 모니터를 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역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우리 교실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감염병 방지에 대한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확산 방지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대책에 대한 추진 철저를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생활 속에서의 건강 교육 측면 한번 보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관련 문화 조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중심의 보건 교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 스포츠 클럽 운영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학생 선수 지원, 급식, 내시라, 참여형 교육 급식 부분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이런 부분들 나와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022년 추진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스템들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내시라 하겠다. 그 다음에 사안 처리를 할 때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활동.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별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또는 뭐 학생자치회, 뭐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언어 순화 운동 같은 거 많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학생 인식 개선이라던가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언어 순화 운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 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회복, 그래서 교육 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이 진행돼야겠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을 운영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죠. 여기 그 별별 프로그램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별이라고 해서 대상별로, 그 다음에 사례별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도 예방교육 진행하고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 교육하고 있고요.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크게 쭉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 상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지원단 있고요. 학교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안전점검의 날이라던가 업무 매뉴얼들을 구체화하겠다 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보면요. 학생 7대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확인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학교 안전교육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강화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학교 환경에 대한 관리, 학교 위생 관리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쾌적한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공기라던가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요즘 성면 제거 공사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면 건축물 관리,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시설에서의 안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1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크게 보면요. 정책 1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1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 기초학력 보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 내실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으로 한 지원도 보셔야겠죠. 왜냐면 통합학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 교육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한 번씩 더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정책 2번째와 관련된 영상들은 2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